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우리말의 구조 제11강입니다. 제11강의 문장의 확장인데, 문장의 확장. 자, 거기 페이지는 228쪽이고요. 관형사절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형사절의 종류. 이 관형사절은 이제 뭐뭐한, 뭐뭐할, 뭐 이런 의미의 그 단어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관형사절에서는 둘째 줄에 보면 관계 관형사절이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 옆에 이제 보문 관형사절이라는 게 있어요. 관형사절의 종류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보문 관형사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보충 문장이다. 보충 문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책을 보시던 어머니라고 있죠. 책을 보시던 어머니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 위에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그 세 번째 줄에 그 관형사절의 종류, 이 두 종류의 관형사절은 후행 명사와 동일한 명사가 관형사절 안에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즉 수식되는 명사와 동일한 명사가 있으면 관계 관형절, 그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보문 관형절이다. 자, 거기 밑에 보세요. 책을 보시던 어머니라고 나오죠. 책을 보시던 어머니. 자, 거길 보면 41번에 자, 이 41번의 예문에서는 그 관계 관형사절, 책을 보시는 안에 표제명사인 어머니가 주어 자리에 이게 있죠. 책을 보시던 어머니라고 이야기할 때 41프라임과 같이, 그러니까 이 책을 보시던 어머니, 그러니까 그 여기서 이제 뭐뭐 하던 어머니라는 의미죠. 뭐뭐 하던 어머니. 여기서 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exclude, 제외한다는 뜻이에요. 제외한다. 그걸 이제 머리 글자로 이라고 쓴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쓰입니다. 그래서 그 41프라임에 보면 책을 보시던 어머니, 하여튼 이게 관형사절의 의미로 이제 쓰이는 거죠. 관계 관형절이고, 그 다음에 내가 망치로 박은 못, 이런 이야기죠. 이것도 내가 못을 박은 망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망치로 박은 못,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것도 이제 그 내가 망치로 하고 이 있죠. 박은 못. 그다음에 내가 못을 망치로.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라고 하는 건 다 제외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세요. 망치로 못을 박은 나. 망치로 못을 박은 나. 이런 것들이 관계 관형사절이라는 거죠. 내가 망치로 박은 못은 못인데 어떤 못이냐? 내가 망치로 박은 못이라는 거예요. 또 망치는 망치인데 어떤 망치냐? 내가 못을 박은 망치라는 거죠. 또 나는 나는데 어떤 나냐? 망치로 못을 박은 나다. 이런 식으로 또 어머니는 어머니인데 41프라임에서도 보면 어떤 어머니냐? 책을 보시던 어머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이 41번의 프라임에서는 이 어머니를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어떤 어머니냐? 그러니까 이 책을 보시던 어머니. 또 못은 못인데 어떤 못이냐? 내가 망치로 박은 못. 그다음에 망치는 망치인데 어떤 망치냐? 내가 못을 박은 망치. 그다음에 나는 난데 어떤 나냐? 망치로 못을 박은 나. 이렇게 꾸며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앞에 있는 것을 생략을 해도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보문관형절이라는 것은 229쪽에 나오는데, 자, 이 보문관형절이라는 것은 보호의 기능을 하는 관형절이에요. 보호의 기능을 하는 관형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3번에 나온 것처럼 사건이 오늘 일어났다.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된다는 거. 어떤 사건? 비행기가 추락한 사건. 그러니까 이 말만 쓰면 좀 불완전하죠. 그 다음에 44번 보세요. A번에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면 어떤 사실? 사실을 동그라미 쳐서 그 사람이 범인인 이렇게 하시면 돼요. B번은 가능성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 가능성이 B가 O를 꾸며주는 거죠. C번은 모습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 모습이 그가 웃는을 꾸며줘요. D번은 준비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 준비가 여행을 떠나를 꾸며주죠. 그러니까 보충적인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문 관형자. 그래서 사실, 가능성, 모습, 준비에도 이유, 목표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45번도 보세요. 이걸 그냥 것은이라고 쓰면 안 된다는 거. 것은 돈을 벌기 위함이다. 앞에 설명을 해줘야죠. 나는 수가 있다? 말이 안 되죠. 발을 모르겠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 보문 관형사절은 이 자체만 쓰면 불완전한데 관계 관형절은 그 앞에 있는 걸 빼도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6번의 이제 내용을 보시면 46번 책을 보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선하다. 이렇게 이제 쓰는 것은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범인인 사실이 밝혀졌다. 그런데 사실이 밝혀졌다는 물음표는 이야기 좀 어색한 문장이라고. 그다음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바를 모르겠다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230페이지에 그 48번 밑줄 주세요. 관계 관형사절과 보문 관형사절의 또 다른 차이는 관계 관형사절의 경우는 관형사형 어미의 선택에 제약이 없어요. 보문 관형사절은 제약이 있다. 자, 여행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 떠난 준비가 되어 있다. 여기 보세요.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준비. 준비가 되어 있다. 다. 이거는 준비라고만 써버리면 이건 보문이죠. 보충 문장이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여행을 떠날 이것만 쓴다는 거. 떠날. 나머지 안 돼요.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바를 모르겠다. 이것도 보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49번은 보문 관형절이죠. 보충 문장. 여기서도 어찌할 이건 되지만 하는 안 된다. 그러니까 보통 보문 관형절은 리을이 붙는 것이 떠날에 리을 동그라미 치고 어찌할에 리을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 보문 관형사절은 앞에 관형사절의 형식과 달리 인용절의 형식이 그대로 관형사절이 된 경우로 표제명사가 소문, 질문, 명령, 계획, 믿음과 같이 발화, 입으로 말하는 거죠. 사고에 관한 것인 경우다. 소문인데 어떤 소문이냐? 그가 사기꾼이라는 소문. 질문, 누가 그를 돕겠냐는 질문. 명령, 오지 말라는 명령. 계획, 방학 중에 여행을 가겠다는 계획. 믿음, 지구가 둥글다는 믿음. 이런 것들은 뭐뭐하고 하는이라는 인용 구성의 고하가 탈락되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렇죠. 여행을 가겠다고 뭐 이런 것들이죠. 고하는 가겠다는 이라는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믿음, 사기꾼이라고 하는 소문 이런 것들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23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동사구 내포문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231쪽에 보시면 동사구 내포문. 그러니까 이건 동사가 들어가 있는 구를 우리가 이제 동사구라고 하거든요. 자, 그것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동사구 내포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동사가 들어가 있는 내포문이 바로 동사구 내포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동사구 내포문. 자, 그래서 이제 이 동사구 내포문은 말 그대로 이제 동사가 들어가 있는 그런 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게 이제 동사구 내포문. 영어로는 이제 이걸 뭐라고 하냐면 verb phrase라고 하죠. verb phrase, VP. 동사구를 거기도 이제 써놨지만 VP라고 하는데 231쪽에 verb phrase죠. 자, 51번의 예문에서 손에 못이 박히도록 밑줄 쓰세요. A번에. 그다음 B는 이 책을 읽어보자 밑줄. C는 오늘부터 비가 많이 온다고 밑줄. 그러면 목수가 일을 했는데 어떻게 일을 했어요? 손에 못이 박히도록 이렇게 표시해보세요. 우리가 그다음에 이 책을 읽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부터 비가 많이 온다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손에 못이 박히도록 주어 동사가 있는 거죠. 이 책을 읽어보자. 이것도 원래는 우리가라는 말이 앞에 있기 때문에 뺀 거죠. 이것도 이제 기상되는 이란 말이 있는데 뺀 거죠. 이런 것이 이제 동사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을 보이면 51 프라임과 같은데 모두 동사구 내부에 하이문이 있다. 자, 목수가 손에 못이 박히도록 일을 하였다. 여기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51 프라임에서는 손에 못이 박히도록에 동그라미 치고 빼버리세요. 이런 거를 부가적 부사절이라고 해요. 그냥 목수가 일을 하였다라고만 써도 되잖아요. 근데 손에 못이 박히도록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자, 우리가 이 책을 읽어보자.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 책을 읽어보자라고 써야 되겠죠. 기상대는 예보하였다만 하는 건 이상하죠. 비가 온다고 예보하였다. 자, 그러니까 이게 필수적인지 필수적이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1 투프라임에서는 목수가 일했다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포문은 부가적 성분이다. 그러니까 부가적 성분이라는 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수의적이라는 것도 그렇죠. 내 뜻을 따르는 거잖아요. 넘겨보세요. 51번. 근데 51 투프라임에서 232쪽에
51 2 프라임에서 B 우리가 보자 이런 말은 없다는 거. 우리가 보자 이런 말은 비문이라는 거. 우리가 보자. 그 다음에 C번에 기상되는 예보했다. 이거는 이야기 좀 어색한 문장이죠. 어떤 예보를 했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전부 다 뭐냐? 보문이다. 그래서 거기 세 번째 줄에 51BC의 내포문은 구성의 핵인 거기 밑줄새 동사에 대해 통사 의미론적으로 필성분이 되므로 명사구의 필수적인 문장을 명사구 보문으로 부르듯이 이 내포문을 동사구 보문으로 부른다. 보충 문장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사구 보문인 51B와 51C는 문장의 필수적 성분이지만 여러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51B의 상위 서술어는 보조 용언이고, 자, 51B를 보세요. 51B를 보니까 읽어보자. 여기 보세요. 읽어보자는 읽다가 본용언이에요. 보자가 보조 용언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읽어보자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서 이제 그렇죠. 그런 의미를 쓰이고. 그 다음에 51C와 같은 인용 구문이 해당된다. 51C. 51C도 보시니까 예보했다. 근데 어떤 걸 예보한 겁니까? 오늘 비가 많이 온다고. 오늘부터 비가 많이, 그러니까 비가가 주어고 온다가 동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자인데 이 책을 읽어보자. 그러니까 읽다가 이제 본용언이고 보자가 보조 용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고에 대한 이야기, 고 도록 있죠. 거기 인용어미라고 이제 쓰이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51C번에 보면 거기 이제 기상되는 오늘 비가 많이 온다고 있죠. 이 231쪽 다시 보세요. 51 프라임의 C에 보면 비가 많이 온다고 고가 인용이라는 거. 그 이야기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고가 인용을 나타내는 어미다. 그 다음에 밑에 232쪽의 마지막 단락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고 도록 등의 어미는 부사하기도 하지만 접속 어미로 쓰이기도 한다. 자, 이 집에 들어가 보았다. 그 다음에 보았다. 그 다음에 땅을 팔아 주식을 샀다. 비가 와서 우산을 가지고 나갔다. 이게 나왔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접속 어미로 쓴다. 그래서 그 52번에 A, B, C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보면 가지고, C에 가지고 나갔다. 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파라에서 아가 있죠. 그렇죠? 이 집에 들어가 보았다 해서도 이제 아가 있죠. 그렇게 표시해 놓으시면 좀 쉽겠죠. 아라든가 그런 거. 그 다음에 비가 와서 그 다음에 이 집에 들어가야 아 있죠.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가지고 나갔다.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52번의 C는 고라는 것은 뭡니까? 대등적인 의미인데 이제 비가 와를 보는 게 더 낫겠네요. 여기서는 지금 그러니까 들어가의 가. 다시 정리하면 A는 B는 타라의 아. C는 비가 와의 와 있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그다음에 53A는 철수가 뛴다. 근데 어떻게 뛰느냐? 발에 땀이 나도록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차가 잘 달리도록 길을 넓혔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땀이 나도록이잖아요. 나도록. 이런 게 이제 부사절 어미가 되는 거죠. 부사절 어미. 나도록 여기 53번에 도록에 동그라미 치시고 53번에 B도 도록에 동그라미 치세요. 자,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부사절 어미라는 거죠. 부사적으로 쓰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이제 233쪽에 보시면 234쪽에 마지막 단락을 좀 보면 부가적 부사절과 종속 접속절의 구조적 차이는 명확하다. 부가적 부사절은 동사를 수식을 한다. 종속 접속절은 후행 문장에 대한 선행문이다. 그런데 우리말에서는 부가적 부사절과 종속 접속절의 문법적 차이를 지적하는 게 쉽지 않다. 또한 동사고 내포문 어미가 그대로 접속의 연결 어미로 쓰이는 것도 이제 있다는 겁니다. 자, 뒤에 가면 54번 예문이 나와요. A번. 비가 오면 나무가 잘 자란다. 보세요. 비가 오면 나무가 잘 자란다. 그러니까 이건 비가 오면이잖아요. 오면.
54번에 A번에 보면 면이라고 동그라미. 올수록, 이 수록, 뭐 할수록이죠. 리을수록. 그다음 C는 나도록, 도록이죠.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그래서 이 54의 A하고 B는 종속 접속절이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는 존재 조건 하에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근데 54C 같은 경우는 동사 앞에 쓰이는 게 자연스럽죠. 왜 그러냐면 뛰는데 어떻게 뛰느냐? 발에 땀이 나도록 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종속 접속절이 아니라는 거죠. 부가적 부사절이다. 자, 그런 의미로 이제 쓰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문에 보면 55 프라임은 고아, 접속 어미와 보조용어의 내뿜은 어미로 쓰인다. 밥을 먹고 밖으로 나갔다. 밥을 먹고 싶다. 그 다음에 수동이가 밖에 나는 만날 수 없다. 나가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밥을 여기 보세요. 위에서 먹고에 동그라미 치시고 밑에 53B에 먹고 동그라미 치시고 55 프라임에 나가에 동그라미 치시고 55 프라임 B에 또 나가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래서 얼핏 부가적 부사절과 종속 접속절을 구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렇지만 부가적 부사절과 종속 접속문은 차이가 있다. 첫째, 의미론적으로 봐서 후행 사건에 대한 선행 사건, 그러니까 뒤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앞에 일어나는 사건, 전제나 조건, 가정, 원인, 이유 등의 기능을 갖는 문장은 종속 접속사다. 알았죠? 내일 비가 오면 집에 있겠다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와 반대로 동사나 형용사에 대한 양태적 수식을 하는 이것은 부가적 부사절이다. 맞죠? 또 둘째, 문법론적으로 부가적 부사절은 동사 어감과 통사 의미론적 관련을 보여요. 그러나 종속 접속절은 후행절과 관련을 맺어요. 그래서 이제 대명사적인 의미, 제귀, 뭐뭐 자신 이런 게 제귀죠. 후행문 또는 상위문의 종결어미와 자 여기서 이제 공기라는 말이 또 어려운 말 나옵니다. 공기. 자 공기라는 것은 이걸 좀 말이 참 어렵게 써놨는데 이걸 아주 쉬운 말로 하면 뭐냐면요. 호응이에요. 호응. 거기 234쪽에 마지막 줄에 보면 이 공기가 에어가 아니에요. 공기. 함께 공자에 일어날 기자거든요. 함께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이게 뭐냐면 호응이에요. 문장이 호응의 제약입니다. 그런 의미로 쓰인다는 겁니다. 문장이 이렇게 앞과 뒤에 호응을 이야기한다고요. 자, 235쪽. 그래서 이제 첫째 조건은 의미론적으로 당연한 것이므로 더 이상의 설명을 필요하지 않는다. 맞죠? 자, 둘째에서 종결 어미와 호응 제약 문제만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자, 이제 호응이 어떻게 제약되는지를 이제 그 종결 어미와 검토. 그래서 부사어는 동사 어간 자체를 꾸미는 것이므로 종결 어미와는 직접 관계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관형어가 명사를 수식하는 것이지 조사와 관련을 맺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반면에 종속 접속문은 후행문 전체에 관련을 맺어서 후행문의 종결 어미에 따라서는 종속 접속의 실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 이 말이 참 어려운데 예문을 보세요. 예문을 보시면 쉽습니다. 자, 보세요. 자, 온몸에 땀이 나도록 달린다. 여기서 보면 달린다 했는데 온몸에 땀이 나도록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56A는 부가적 부사절이죠. 자, 부가적 부사절 아까 이야기했죠. 빼도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56B는 원인이나 이유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집에 와 있었다. 이런 것으로 이제 그 후행문의 어마어미에 따라 성립되거나 평소문의 경우는 그렇지 못함이 있다라고 나왔죠. 하여튼 이 집에 와 있었다. 땅을 팔아서 56 그 C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이제 땅을 팔아서 이런 이야기죠. 부가적 부사절을 이끄는 어미다라고 나왔죠. 이 수단의 의미로 쓰이는 거니까 부가적 부사절을 그러니까 여기 땅을 팔아해서 56C에 이 아는 수단의 의미로 쓴다는 겁니다. 할무로써 영도 쓰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가적 부사절과 종속적 속절을 구별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써놓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인용절에 대한 이야기를 써놨는데요. 뭐 인용을 하는 거죠. 자, 57번 236페이지에 57번 보세요. 236페이지입니다. 57번은 간접 인용이라고 쓰시고요. 58번은 직접 인용이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갈릴레오는 지구가 둥글다. 여기 57번에 보면 A번에 둥글다 밑줄 치고 B번에 둥그냐 밑줄 치고 C번은 오라에다 밑줄 치시고 D번은 나가자에 밑줄 치세요. 이렇게. 그래서 둥글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간접 인용이죠. 따옴표가 그러니까 간접 인용은 따옴표가 없는 거예요. 따옴표가 없는 거. 직접 인용은 따옴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57A는 평서문, 57B는 의문문, 57C는 명령문, 57D는 청유형문에 고가 연결되어 있다. 58은 이제 이라고, 뭐 라고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간접 인용은 거기 다시 57A의 고에다 동그라미 쳐봐요. 고. 다 고가 있죠? 걔도 고. 근데 이 직접 인용은 라고에다 동그라미 쳐봐요. 라고. 58번에 A, B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용절을 취하는 서술어는 그 236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말하다, 주장하다, 우기다, 외치다 여러 가지가 있고요. 뭐 생각하다가 있다. 그래서 갈릴레오는 지구가 둥글다고 주장했다, 우겼다, 외쳤다, 밝혔다 했다. 나는 그가 잘못했다고 생각했다, 믿었다, 판단했다, 의심했다. 그래서 둘째 줄에 인용절은 다른 동사고 내포문과 형식의 차이가 있다. 첫째, 인용절은 다른 동사고 내포문이나 기타 내포되거나 접속된 문장과 달리 종결 형식을 취한다. 그 종결이죠. 뭐뭐라고 제안했다. 둘째, 인용절을 이끄는 어미는 고인데 일반 어미처럼 동사 어간에 붙는 게 아니라 네 가지의 종결 어미에 다 붙어요. 그렇죠. 나가자, 고, 오라. 그러니까 여기 다시 정리를 하자면 그 236페이지에 57번에 A번에 둥글다. 평서문 이렇게 써보세요. 둥글다. 평서문. 그 다음에 이 57B에 둥그냐는 의문문이라고 썼어요. 의문문. 자, 그 다음에 57C는 오라니까 명령문. 57D에 나가자는 청유문. 자, 여기에 전부 다 이런 것에 고가 다 붙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내용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셋째, 236쪽에 밑에서 셋째 쪽. 우리말의 각종 문형을 결정하는 어말어미는 어떤 경우에도 생략이 불가능한데 인용어미 고는 생략이 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뉴스에서 오늘 사고가 났다고 한다잖아요. 근데 고를 빼버려요. 났다 한다. 그 다음에 태산이 높다 해도 하늘 아래 매이로다. 매는 산이잖아요. 근데 고를 안 써도 된다는 겁니다. 높다, 고 안 써도 돼요. 자, 오른쪽입니다. 237쪽. 인용어미는 기능에 따라 간접 인용어미와 직접 인용어미가 있다. 인용어미 고는 동사가 발화나 인지 또는 사유의 내용을 요구할 때 인용절을 이끄는 어미로 간접 인용어미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고가 간접 인용어미. 그러니까 237페이지 두 번째 줄에 고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 줄에 간접 인용어미 밑줄. 그 다음에 이하는 대조적으로 이라고 동그라미 치세요. 이라고 동그라미 치시고 세 번째 줄.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 직접 인용어미 밑줄. 쓰시면 되겠습니다. 갈릴레오는 지구가 둥글다고 말했다. 자, 그러니까 고가 붙었으니까 A번은 뭐예요? 써놓으세요. 고에다가 간접 인용어미. 그렇죠. 간접 인용어미.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B에서는 라고 있죠. 라고에다 동그라미 쳐서 따옴표가 있죠. 직접 인용어미. 직접 인용어미. 내가 최고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니까 직접 인용어미. 이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 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62처럼 거기 다음 단락에 한 7째 줄에 일반 명사구가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일반 명사구가 올 수 없다. 밑줄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명사잖아요. 근데 사랑고 말했다 이런 말이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인용어미 고로 내포되는 종결문은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내적 사고의 행위에 대한 표현에서는 서술형의 문형만 취한다. 예를 들어서 둥글다고 주장했다, 둥그냐고 물었다, 오라고 명령했다, 나가자고 제안했다. 있었죠? 그래서 이제 서술형의 문형, 이제 내적 사고, 주장했다, 물었다, 명령했다. 그 다음에 감탄문은 간접 인용절로 쓸 수 없다. 자, 넘겨보세요. 자, 그래서 시인이 하늘이 푸르구나, 고에다 동그라미 쳤어요. 고 이렇게 쓸 수 없다는 거죠. 또한 종결어미는 청자대우에 대해서도 중립적이고 기본적인 종결어미가 쓰인다. 자, 밑에 보세요. 영희가 눈이 옵니다고 말했다. 영희가 눈이 옵니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 청자대우에 대해서는 중립적이고 기본적인 종결어미가 쓰인다. 이렇게 그러니까 눈이 보세요. 밑에 65 프라임에 눈이 온다고 말했다. 이건 돼요. 나에게 누가 가느냐고 물었다. 이건 되는데
눈이 와요고 말했다. 그 다음에 눈이 옵니다고 말했다. 눈이 오네 요고 말했다. 이런 말이 안 된다는 거. 그 사람이 나에게 누가 갑니까고 물었다. 누가 가요고 물었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그 문법을 공부할 때는 그 위에 나오는 이론은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론보다는 예문을 보시면서 이건 맞는지 틀린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그 밑에 걸 보세요. 자, 거기 세 번째 줄 헤라체 자체도 청자 대우의 한 등급인데 66과 같이 명령의 인용절로 쓰이지 못하고 대신에 하라체가 쓰이기 때문이다. 자, 거기 밑줄 쳐놓으세요. 세 번째 줄. 헤라체도 청자 대우의 등급인데 66처럼 보세요. 어머니가 아들에게 열심히 공부하여라고 했다. 공부하여라. 하여라 동그라미 치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 학생들에게 불러준 내용 모두 적어라고 했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밑에 보세요. 공부하라 동그라미. 공부하라. 또 적어라가 아니라 적으라 동그라미. 이 고가 붙었을 때는 적어라 공부하라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뭐 그런 이야기고 67번에서처럼 아까 이야기했죠. 생략된다고 그랬죠. 태산이 높다고 고 빼고 휴가를 잘 보내라고 했다. 고 빼고. 그런데 인용어미가 언제나 생략된 건 아니다. 239쪽에 보면 어머니가 나에게 일찍 돌아오라 오늘 아침 분명히 말했다. 이상하죠. 일찍 돌아오라 이제는 고를 써줘야겠죠. 고. 그러니까 일찍 돌아오라가 아니라 239쪽에 보시면 8번에 오라, 고 뭐 이렇게 이제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인용절과 서술어의 간격이 멀어지거나 거기다 밑줄 치세요. 대체로 내용이 많이 한정되어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생략이 어렵다고 나오죠. 인용 동사가 하인 경우에는 인용 어미와 함께 하도 생략되는 일이 있다. 자, 철수가 오늘 밤에 늦는다고 한다. 늦는단다 이렇게 써요. 오늘 밤에 늦는다고 하면 나에게 알려다오. 늦는다고 하면 늦는다면이라고 쓸 수 있어요. 자, 인용어미 이라고는 앞에 고와는 달리 바란 내용이 아닌 형식을 직접 인용한다. 철수는 나는 오늘 늦어라고 전화했다. 그렇죠? 늦어 다음에 라고. 이거는 이제 당연히 직접 인용하는 거죠. 라고라는 것은. 늦어라는 말 다음에. 그다음에 내면의 인지행위의 내용을 서술하는 생각하다류의 동사에는 이라고가 쓰이지 못해. 예를 들어서 철수는 나는 오늘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자, 그다음에 나는 내가 제일 잘한다 라고 믿는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믿는 71번에 A에 생각했다, 71번에 B에 믿는다에 대해 붙여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인지 내용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여기에는 이라고라는 것이 쓰이지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철수는 나는 오늘 다 못할 것이 다라고 아니라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잘한다고 믿는다 이럴 때는. 또 발화를 직접 인용하는 이라고는 대명사 같은 지시어, 시제, 경어법 등의 해석의 상위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 내 친구는 말했다. 근데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그의 책을 어제 가져갔다라고 말했다. 내 친구는 내가 그 책을 어제 가져갔다고 했다. 자, 72의 A의 직접 인용절에 나는 상위문의 하자인 나가 아니라 문장의 주어인 내 친구죠. 내 친구. 그는 상위문의 주어인 내 친구를 절대로 지시할 수 없다. 그렇죠? 내 친구는인데 내가 그의 책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내 친구, 내가 이런 거. 그러니까 이 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장에 주어진 직접 인용절에 그 나는 그 화자인 내가 아니라 문장에 주어인 내 친구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그는 상위문에 주어인 내 친구를 절대로 지시할 수 없다. 자, 내가 그의 책을 이렇게 썼잖아요. 그의 책을. 또 어제라는 시간 부사도 화자가 말하는 시점이 아니라 내 친구가 말한 시점에서의 하루 전날이죠. 그렇죠? 보세요. 내 친구는 내가 그의 책을 어제 가져갔다고 했어요. 그럼 어제라는 게 오늘 기점으로 어제가 아니잖아요. 그 말한 시점에서 하루 전날이지. 자, 이와는 달리 72B에 간접 인용절에 나는 화자인 나를 지시하는 것이며, 그렇죠? 내 친구는 내가 그의 책을 어제 가져갔다고 했다. 이거는 당연히 뭡니까? 화자인 나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럼 그는 상위문의 주어인 내 친구죠. 내 친구. 여기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정리하면 72A는 직접합법이라고 써보시고 72B는 간접합법이라고 써보세요. 간접합법.
간접화법을 쓰면 72A는 내 친구는 하고 나서 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가 이제 내 친구인 목소리죠. 그러니까 내가 할 때 난 내 친구라고 이렇게 써놓았어. 내 친구. 72A에. 근데 내 친구는 내가 이거는 그냥 나죠. 나. 그렇죠? 내 친구의 목소리니까 내가 책을 어제 가져왔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직접 인용문은 종결음이 유형에도 제약이 없고 비종결문을 비롯한 모든 언어 단위를 인용할 수 있다. 자, 보세요. 동생이 아버지가 오셨습니다. 라고 말했다. 라고에 동그라미. 라고. 동생이 아버지 식사에서 라고 말했다. 라고 동그라미. 순삼이는 내 사랑 영자 라고 동그라미. 병사가 의학이라고 동그라미. 쓰는데 73A는 합효체죠. 오셨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합효체는 뉴스에서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하세요. 이건 해요체죠. 그 다음에 73C는 명사 구조. 왜냐면 내 사랑 영자잖아요. 그냥 영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단어가 3개 이상의 단어가 이렇게 모여진 거죠. 그 다음에 73D는 의학이니까 감탄사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이라고라고 쓴다는 거죠. 이와 같은 발화 형식의 직접 인용은 명사 상당어에서도 나타난다. 그의 대답은 난 못해 였다. 난 못해 였다. 난 못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주어 동사로 쓰였지만 이렇게 이제 직접 인용해서 쓰는 거죠. 죽느냐 사느냐 이것도 이렇게 그 햄릿의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명사는 아닌데 명사처럼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사 상당어라는 것은 명사처럼 쓰이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죽느냐 사느냐 영어로는 to be or not to be죠.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복문을 형상하는 것과 거리가 먼 것. 복문은 이제 복합적인 문장인데 당연히 선어말 어미는 뭐 get이라든가 뭐 at이라든가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4번에. 이거는 복문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비종결어미는 뭐뭐 하고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종결이 안 된 거. 연결어미하고 이제 거의 같은 말입니다. 이 비종결어미하고 연결어미 1번, 2번 이꼴 관계 해놓으시고요. 전성어미라는 것은 뭡니까? 이게 이제 아는 문장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전성어미라는 것은 아는 문장에서 이제 그 쓰이는 것이 바로 전성어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24쪽을 하나 보세요. 224쪽에 그 30번의 예문에 사람들이 비가 오기를 기다린다. 사람들이 비가 오기를 기다린다. 이런 문장 있죠. A번에. 그러면 사람들이 기다린다 사이에 비가 오기를잖아요. 그러면 비가 주어 오다 동사인데 이 기가 붙으면서 이게 동사가 명사형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성어미잖아요. 동사처럼. 그러니까 당연히 4번. 형이 크고 동생이 작다. 이게 대등접속 구성이죠. 자, 접속된 두 문장이 대칭적이다. 맞죠? 대칭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반대로 써도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 써보세요. 가번에. 동생이 작고 형이 크다라고 써보세요. 동생이 작고 형이 크다. 이것도 말이 된다는 거예요. 선행절, 후행절 속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은 대등 접속 구성이 아니라 종속 접속 구성이라고 써요. 종속 접속 구성. 그리고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제의 보조사 등이 결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대등 접속 구성이냐 종속 접속 구성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거기 뭡니까? 이제 217쪽을 보세요. 217쪽. 217쪽에 거기 뭡니까? 마지막 두 줄에 나오죠. 종속 접속 구성의 선행절, 후행절 속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거기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진다는데 낙엽이 가을이 되면 진다. 12번 예문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제의 보조사 은는히 결합할 수 있다. 이거는 218쪽에 셋째에 나오잖아요. 셋째. 거기 셋째에서 보면 영희는 오고 철수는 간다. 는는 동그라미 접어요. 비는 오지만 바람은 불지 않는다. 여기 쓸 수 있어. 근데 14번처럼 영희는 오면 철수는 간다. 영희는 오니까 철수는 간다. 이렇게 안 되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항상 같아야 하는 연결어미가 아닌 것은 나왔는데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예요. 주어. 고자, 의려 이거는 연결시켜서 목적이라고 써놓으세요. 목적. 뭐뭐 하려는 목적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번이 답이죠. 왜냐하면 2번, 3번, 4번은 다 연결어미가 이제 이렇게 같은 의미인데 이게 목적의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거기 그 219쪽을 펴보세요. 이거는 219쪽. 219쪽에 보시면 219쪽입니다. 페이지. 자, 219쪽이 16번의 예문을 보시면 나오고 있죠. 자, 내가 동그라미 쳐. 내가 가고자 열심히 공부해. 또 철수가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B번에. 그 다음에 C번도 철수가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그러니까 이 주어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이 목적은. 자, 연결어미의 설명으로 옳은 거. 일을 끝내고서 돌아왔다. 철수가 밥을 먹도록 해줘라. 자, 1번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항상 달라야만 하는 연결어입니다. 이게 나왔죠?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달라야만 한다. 이건 아니죠. 주어가 같을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을 끝내고 돌아왔다. 내가 일을 끝내고 내가 돌아온 거죠. 뭐 그렇죠? 철수가 밥을 먹도록 해줘라.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항상 달라야만 한다라고는 이상하고요. 후행절이 평서문과 명령문이어야 하는 연결어입니다. 이건 아니죠. 꼭 그 후행절이 연결어미라고 이야기할 때 고서, 그 다음에 먹도록이라고 할 때 이것이 이제 평서문과 명령문이어야만 한다. 라는 것이 이제 그 뭡니까? 조금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렇게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렇게 밥을 먹도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이야기고요. 동사에는 결합할 수 있지만 형용사에는 결합할 수 없는 연결합니다. 그렇죠? 여기 지금 보면 먹도록, 예를 들어서 또 노래 중에 사랑할수록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사랑할수록. 사랑하다가 동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이제 뭐 수록이라든가 또는 뭐 사랑하도록, 여기는 도록이니까 사랑하도록. 이럴 때는 도록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쓰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써보시면 되잖아요. 뭐 예쁘도록, 예쁘도록. 또는 예쁘고서. 이런 말 쓸 수가 없잖아요. 안 되죠.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선어 말함이 엇과 get이 결합할 수 있는 연결합니다. 뭐 이걸 get고서 끝내 get고서 뭐 그다음에 끝내도록 이런 말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써보시면 되죠. 끝내 get고서 끝내도록 이런 말은 안 된다. 자, 명사형 어미 미음과 기는 결합한 용어는 정해져 있죠. 성격이 다른 건데 자, 확실하다, 드러나다, 깨닫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보세요. 깨닫다는 것은 뭐뭐임을 깨닫다죠. 뭐뭐임을 깨닫다. 확실하다는 것은 저기 써보세요. 뭐뭐임이 확실하다. 그다음에 드러나는 것도 뭐뭐임이 드러나다. 그러니까 이 1번과 3번과 4는 뭐뭐임이니까 이런 것들이 이미 정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기정이라고 그래요. 지금 5번에 나오는 1번, 3번, 4번은 기정. 이미 정해진 거. 근데 계획하다 같은 경우는 뭐뭐 하기를 계획하다. 뭐뭐 하기를 라고 써보세요. 이건 정해지지 않았죠? 미정이죠. 미정. 미정이라고 써보세요. 정해지지 않은 거니까. 뭐뭐 하기를. 자, 관형사절은 내부 구조에 따라 관계관형절과 보문관형절을 나뉜다. 일반적인 보문관형절의 수식명사로 쓰인 단어가 아닌 거. 이건 당연히 친구는 없죠. 예를 들어서 친구가 왔다 이런 거 쓸 수 있잖아요. 친구가 왔다. 그런데 이 보문관형절은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보충적인 설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보문관형절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보문관형절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229쪽을 보세요. 229쪽에 보면 43번의 사건 이런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44번의 사실, 가능성, 모습, 준비 외에도 거기다 밑줄 치세요. 보문관형절을 취하는 동사 44번 바로 밑에 외에도 이유, 목표, 의도, 일, 계획 등의 일반 명사와 예문, 사시와 같은 수, 바 등의 대부분 의도명사가 포함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친구는 없고요. 동사고 대포문 중에 옳지 않은 건데 동사고 대포문은 부가적 부사절 보조용어 내포문 인용절이 있다. 이거 맞죠? 동사고 내포문을 이끄는 어미는 종속 접속어입니다. 이것도 맞죠? 인용절은 다른 내포문과 달리 내포 형식의 종결 형식을 취한다. 이것도 맞죠? 뭐 했다고 뭐 밥을 먹었다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모든 동사고 내포문이 필수적인 성분이다. 이건 아니죠.
뭡니까? 모든 동사하고 내포문은 필수적일 수도 있지만 필수적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가 쓰이고요. 마지막 간접 인용절에서 옳지 않은 것은 고는 종결어미 뒤에 결합한다. 맞죠? 그 간접 인용어미 고가 뭡니까? 그 앞에 있지 않았습니까? 237페이지에 61번을 보시면 나오죠. 237페이지에 61번을 보시면 지구가 둥글다고 말했다 되잖아요. 간접문은 간접 인용절로 쓰일 수 없다. 자, 이거는 237쪽의 마지막 줄에 나와요. 237쪽의 마지막 줄에 중요하다고 그랬고, 간접 인용어미 고는 때로 생략될 수 있다. 자, 이거 236페이지를 보세요. 236페이지. 236페이지에 뉴스에서 오늘 큰 사고가 났다고 한다. 태산이 높다고 해도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명령문이 간접 인용절로 쓰일 때는 헤라체의 종결 어미를 취한다. 자, 이것도 명령문이 간접 인용문을 이야기할 때는 그 헤라체도 하라체가 쓰인다고 그랬죠. 거기 238쪽에 나와요. 그 65번 다시 65 다시 예문 세 번째 줄 내려오면 헤라체 자체도 청자 대우의 한 등급인데 66과 같이 명령의 인용절로 쓰이지 못하고 대신에 하라체가 쓰이기 때문이다. 여기다 별표 쳐놓으세요.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헤라체가 아니라 하라체로 고쳐주세요. 하라체. 헤라체가 아니라 하라체의 종결 어미를 취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상당히 그 11강의 내용이 문장 확장이 좀 다른 것에 비해서 어려운 부분입니다. 11강.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걸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꼭 검토하시고 복습하셔서 여러분의 지식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